배 대표님, 예. 22일에 나온 갤럽 여론조사, 네. 또 하나는 이번 주에 나온 걸로 NBS 전국 지표조사. 이 NBS는 목요일 나오죠. 18일에서 20일 여론조사를 했는데,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난주에도 2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근데 이번 주에도 20%고, 네. 오히려 부정평가는 지난주 71에서 1%포인트. 1% 올라갔고 72%가 됐습니다. 예. 그러나 NBS 여론조사에서는 지난번 조사에서는 19%인데 이번 조사에서는 27%로 8%가 올랐고 부정평가는 68%로 6%가 떨어졌어요. 예. 두 개 여론조사 꽤 차이가 나네요. 예. 분석을 해드리면은 일단 한국 갤럽의 경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결과가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MBS 4개 여론조사 기관인데 4개 여론조사 기관이 2주 간격으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 간격 자체가 다르다는 것도 영향을 줬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이틀 차이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MBS는 월화수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월요일이 포함이 되고 목요일은 포함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한국 갤럽 조사는 화수목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하루 차이가 아니라 이틀 차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MBS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구 경북이나 부산 울산 경남이 다 올라간 걸 보면 1심 재판 결과가 더 좀 많이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TK가 14%, 그렇죠. PK가 5% 이렇게 그렇습니다. 올랐군요. 그런데 이제 한국 갤럽의 경우에는 화수목 상황을 보면 대통령이 돌아오고 나서 보도가 뭐 인적 쇄신도 좀 미뤄진다. 명태균 건도 있고 여기에 또 당내가 좀 어수선했지 않습니까? 좀 어수선하고 있죠. 당원 게시판 그렇죠. 문제로. 이런 게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습니다. 안 미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틀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날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두 조사계가 좀 차이가 있었다. 그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은 두 조사 모두 20%대인데 결과를 보게 되면은 사실 그다지 그렇게 대통령이 완연하게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 또는 국민의힘도 대통령과 디커플링 돼서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더 앞서서 치솟는 상황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국민의힘은 지난주 27에서 이번 주 28, 별 영향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크게 뭐 반사이익이 없었고. 민주당도 34, 34. 지난주나 그러니까요. 이번 주 똑같아요. 그 민주당이 떨어져야 하는데 예상으로 본다면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제로 이제 뭐 조선일보나 이런 신문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선거로 민주당 지지율 떨어질 걸 기대하지 마라 이런 경고도 있었습니다. 저도 방송에서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우리 고영신 TV 시청자분들이 배종찬 소장이 다른 TV 나와서 설명하는 것도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방송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민주당 지지율은 보합세거나 올라갈 수도 있다. 올라간 다른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왜 그러냐면 단기적으로는 이게 오히려 위기감에 따른 결집입니다. 이재명을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거 위기다, 큰일 났다, 안 돼,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우리가 어떤 지지율 상승할 때는 속도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에 비하면 윤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의 국민의힘도 그렇고 좀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영향을 속도가 맞습니다. 붙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네네. 그 이유가 가장 큰 것은 왜냐하면 고려 철병 기갑 부대 보면은 속도전이거든요. 거란군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속도전밖에 없습니다. 거란보다도 더 빨라야 돼요. 무슨 얘기냐? 민주당보다도 혁신의 속도가 더 빨라야 돼요. 그런 관계로 이 지지율이 반등을 하기보다는 보합세를 유지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도 당원 게시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끌시끌합니다. 이 문제가 내용으로 번질 가능성이 지금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친윤과 친한이 어떻게 보면은 사생결단 싸움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한동훈 대표를 조기에 낙마시키는 그런 프로젝트가
당 대표가 되면서부터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정치권에 회자됐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찌라시로. 예, 우리 시청자분들 김옥균의 갑신정변이 3일 천하로 끝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끌어내리겠다. 한동훈 잡아봐라. 오래 못 갈 거야. 이제 이걸 이제 노리는 전략이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것이죠. 그게 다시 재가동돼 가지고 이번 당원 게시판을 계기로 해서 끌어내리겠다. 이런 음모가 있다는 소문이 지금 파다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문을 떠나서 실제로 치열한 공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정확하게 이걸 또 답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족이라든가 이런 데는 관여된 게 없다. 이렇게 딱 얘기해버리면 끝나는데 그러니까요.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뭔가 좀 한동훈 대표가 꿀리는 게 있나? 찜찜해지는 거죠. 예. 왜냐하면 친한계 의원들도 이게 아니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한동훈 대표를 흔들려고 그래요? 공격하지 마세요. 이럴 텐데 친한계 의원들도 묵묵부답이에요. 답답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막을 알 길이 지금 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내홍이 점점 더 심화돼가는 그런 양상인 것 같고. 그렇죠. 네. 이 공천에서 낙마를 했던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그 선봉에 서가지고 지금 공격을 퍼붓고 있는 거 방송에 아닙니까? 많이 나와요. 네. 예. 뭐 좋죠. 이 진보 유튜브라든가 또 진보 방송 그리고 극우 방송 쪽에서는 지금 반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장혜찬 같은 사람 부르면 제일 좋죠. 그 사람은 근데 당원도 아니고 탈당을 한 사람이 왜 그렇게 나서갖고 설치는지 모르겠네요. 이번 여론조사에서 이제 특이하게 뭐 특이하다기보다는 주목하는, 네. 주목하는 그런 여론조사가 이 이재명 대표 선거법 1심 판결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론의 반응을 조사를 했는데 우선 갤럽의 경우 정당한 판결이다가 43, 부당한 정치 탄압이다가 42%가 나왔고 예. 또 MBS 조사에서는 적절한 판결이다 49, 잘못된 판결이다 41. 뭐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엇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지금 누가 보더라도 1심 판결의 경우 꼼꼼하게 그 판결문을 보면은 아주 심리를 해갖고 판결이 내려졌고 뭐 명백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반응은 거의 똑같이 나왔다. 이게 정치적 탄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한 절반 가까이 되는 것 그렇죠. 아니냐. 네. 43대 41이고 예. 답변이 무응답이 15%가 되죠. 맞습니다. 예. 모름 응답 거절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우선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게 부당한 정치 탄압이다. 이건 이제 42%가 나왔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중도 중에서도 조금 민주당 쪽으로 지지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건 이거예요. 왜? 정당한 판결이다라는 것이 왜 50을 넘지 않을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정당한 판결이다가 1%는 더 높습니다. 43이니까 이건 빼박캔트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판결입니다. 정당한 판결인 건 맞는데 무응답을 보면은 15% 전체 응답은 또는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20대에서는 거의 한 30% 가까이가 무응답이에요. 예. 이건 뭐냐면 아니 뭐 지금 와서 그건 뭐 우리 몰랐냐 그런 것도 있는 것이고 이게 오히려 정당한 판결이라고 보는 쪽에서는 사실은 더 일찌감치 그리고 국민의힘이 잘했더라면 이미 이거 예전에 더 조치가 됐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반응이 있는 거죠. 그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국민의힘이 더 잘해야 된다. 이런 응답들이 더 적극적으로 안 나오는 이유가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원인도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쫙 안 나오는 이유가 여러분들 보십시오. 서울에서도 정당한 판결이다가 38%, 부당한 정치 탄압이다가 46%, 무응답이 16%예요. 말이 됩니까?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46% 국민의 절반, 서울 시민의 절반이
그 판결 내용을 보고도 부당한 그러니까요. 판결이다. 그러니까 또 네. 고 박사님께서는 전업주부, 주부청들은 보수 성향이 강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예. 그런데 전업주부에서는 정당한 판결이다가 40%, 부당하다가 44%예요. 그리고 모름무응답이 16%가 됩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게 담겨 있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보수 성향의 사람들, 아주 강보수는 뭐냐면 지금 이미 감옥에 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더 국정 운영을 잘해서 지지율이 높았고 또 국민의힘도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선도 이기고 했더라면 진작에 끝냈어야 될 일 아니냐. 예. 이런 불만도 담겨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보면 주부청은 보수 성향이 매우 강한데도 불구하고 불만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이 응답에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감안해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학생층은 정당한 판결에다가 47%, 부당한 판결에다가 30%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좀 진보 성향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헷갈리기는 하는데 그러나 지금 이 TK에서는 정당한 판결에다가 62, 그렇죠. 부당이 23, 호남에서는 정당한 판결에다가 22, 부당한 정치 탄압에다가 63. 완전히 뒤집혀져 있습니다. 그렇죠. 또 연령별로도 보면은 70대의 경우는 정당한 판결에다가 뭐 거의 60% 가까이 58대 26이에요. 70대 이상에서는. 그런데 40대에서는 이 정당한 판결에다가 31, 부당한 판결에다가 50. 여기도 완전히 그렇죠. 뒤집혀져 있고 당별로도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은 정당한 판결에다 13, 부당한 판결에다 79, 국민의힘은 정당한 판결에다 86, 부당한 정치 탄압에다 7.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평가랑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다니까요. 완전히 뒤집혀져 있다.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네. 고 박사님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우리 방송하면서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냥 이재명 대표가 무너지는 것만 기다려서는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쪽으로 국민의 지지가 살아나는 게 아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 선고도 나오면서 말 그대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가 아닌 실제로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 유죄 선고도 나와야 되고 대통령 지지율은 35% 이상 끌어올려야 되고 차기 정치 지도자 조사에서는 적어도 한동훈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적어도 지지율이 10%포인트가 더 높아야 되고 말씀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그겁니다. 그걸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사 이익만 넉넉고 기다린다고 해서 대통령에 대한 평가, 국민의힘에 대한 경쟁력이 그대로 어부지리만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사법부에 대한 재판까지도 정치화된 거, 이른바 사법부 정치화가 그렇죠. 그대로 드러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될 나라가 수밖에 없지 부동산이 난 않습니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의 평가하고 사법부의 재판 평가가 똑같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합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지지율을 올려야 된다 말씀드린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MBS 여론조사에서 27%가 나왔다. 그런데 한국갤럽 보니까 그대로 20%거든요. 예. 정말 저는요, 이걸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지지율이 올라가겠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분,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율을 어떻게 올리냐, 이게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것을 거듭 말씀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재판에 대해서도 그 내용에 재판의 그 내용을 보면서 판결문을 보면서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그냥 지금까지 가져왔던 어떤 정치적인 또 이념적인 그런 성향에 따라서 그냥 그 사법부의 판단도 그대로 보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결국은 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올리는 것만이 그러니까요. 유일한 타겟책이다. 그러니까요. 아니, 오히려
지난해 그 9월에 있었던 구속영장 청구 때 예. 그때는 지지 높았죠. 정당한 수사가 46입니다. 그러니까요. 부당한 정치 탄압이다가 37이에요. 예. 그럼 여기서는 그래도 꽤 차이가 났습니다. 한 9%인데 이번에는 1%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렇죠. 그때보다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더 확 떨어졌다는 것을 그대로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제가 고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이번 한성진 판사의 판결문을 보면 예. 누가 보더라도 그 판결문을 이해한 사람은 중대범죄예요. 저도 제가 법학을 부전공했거든요. 예. 제가 보니까 이건 명문의 명문이에요. 이런 명문이 없어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정말 꼼꼼하게 중대범죄예요. 법리에 따라서 증거에 따라서 중대범죄예요. 그런데 제가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니 이재명 대표가 무슨 죄가 있어요? 제가 물어봅니다. 판결문에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 대답 못합니다. 그 이야기는요. 판결문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장애집, 규탄 집회에서 선동하니까 거기에 끌려가는 거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지율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부분에서 지지율에서 압도를 내버리면 그는 정말 여론에서 완전히 제압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이런 리더십이 이번 선거법 1심 판결로 균열이 간 것만은 틀림없고 이제 25일 그렇죠. 내일 모레입니다만은 유증교사 이 선고에서 징역형이 나오면은 더 타격이 갈 것은 뭐 분명한 것 아니겠어요? 불을 보듯 뻔하죠.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금 전에 우리 고 박사께서 말씀하셨는데 20대에서는 정당하다가 무려 43이에요. 예. MZ세대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당한 판결이다 28%밖에 안 돼요. 적어도 오히려 탈정치화되어 있는 20대들의 시각이 더 순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덜 물들었다는 거죠. 이들이 보기에는 판결문의 내용을 봤을 거예요. 다른 이해관계 없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20대는 대통령 지지하는 세력도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판결은 지극히 정당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요. 그 판결로만 보면은 이거는 헤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치살인이다, 탄압이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에 있는 것이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여론조사는 선거법 1심 결과와 관련해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정치권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